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보 A 플레이봇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준 과제 같이 풀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봇 로그인 해주시고요. 선생님 월드에서 3단원 3 중요 문제 계단 오르기 이 그림 기억나시죠? 무브 한 번당 화살표를 한 개씩 그렸더니 총 9개의 화살표가 나왔고요. 그 화살표는 다시 이렇게 3개씩 규칙적인 모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한 개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자. 그리고 이걸 3번 호출하면 미션 끝. 자, upstairs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한 칸 이동해야겠네요. 첫 번째 화살표. 그래서 커서를 두 번째 줄에 커서를 두시고 탭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 화살표 move.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자, 엔터. 한번 탭키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엔터를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다음 줄부터는 들여쓰기가 됩니다. 그리고 로봇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로봇 입장에선 왼쪽으로 회전. 그래서 turn left, turn underbar left라고 쓰시고요. 괄호 열고 닫고 한 번만 하시면 되죠? 다시 엔터. 자, 방향만 회전한 겁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해요. 즉 두 번째 화살표. 그래서 move 가로 열고 닫고 엔터. 자, 이번에도 로봇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우회전 해야 해요. 그래서 turn left 세 번. 세 번째 줄을 복사하셔서 한 번, 엔터, 두 번, 세 번 이렇게 붙이기 했습니다. 이번 역시 방향만 회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살표처럼 가시려면 다시 move 괄호 열고 닫고요. 자, 여기 빈 줄은 선생님이 줄여줄게요. 그럼 화살표 3개 모두 코딩한 거 맞나요? 맞는지 실행시켜 볼게요. F2. 자, 정답이 아니랍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지금 보시면 upstairs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만 했어요. 정의한 거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 다시 살짝 줄일게요.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 반드시 호출을 하셔야 돼요. 즉, 계단을 3번 오르려면 upstairs를 3번 호출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upstairs를 복사하셔다가 9번 줄 밑에다가 한 번, 한 계단, 두 번, 세 번의 계단을 오르게 되겠죠? 다시 한번 F2 눌러볼게요. F2. 속도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어때요? 정답입니다. 라고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별도장 받으실 수 있어요. 별도장을 받으셨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repeat 명령어로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볼게요. 물론 turn left 3개를 묶어서 함수를 만들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repeat 명령어를 복습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과 5번 사이에 커서를 두시고요. 엔터. 자, 지금 turn left 3번이 반복되니까 이걸 repeat로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repeat, R-E-P-E-A-T 라고 치시고요.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이 괄호 안에 반복하고 싶은 명령어를 넣으시면 되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요 안에 turn underbar left라고 괄호를 열고 닫습니다. 여기서 괄호를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류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옆으로 나오셔서 컴마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그래서 숫자를 3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5번 줄과 6, 7, 8번 줄이 같은 의미니까 요 필요 없는 6, 7, 8번은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 삭제를 누를게요. 그리고 줄을 다시 없애주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수정해 볼까요? 업스테어도 보시면 3번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리핏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8번 줄 사이에 커서 두시고 다시 엔터, 리핏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복해라. 뭘 반복해요? 이번에는 큰 따옴표 안에 upstairs라고 하는 함수를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큰 따옴표 옆으로 나오셔서 컴마 한 칸 떼시고요. upstairs 몇 번 반복? 3번, 3이라고 쓰시고요. 자, 8번 줄과 9번, 10번, 11번 줄이 똑같은 의미니까 요 필요 없는 줄 3줄은 삭제, 드래그 하시고 딜리트.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훨씬 더 심플해졌죠? 자, 코드를 수정해도 잘 동작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실행 버튼 F2 눌러보겠습니다. F2. 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강조 하나 드립니다. 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번 미션을 통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계단이 딱 3개지만 만약에 맵이 바뀌면서 계단이 100개, 1000개, 10,000개로 늘어난다고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100번, 1000번, 10,000번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하는 그 과정을 계단이 늘어나는 횟수만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만 함수만 만들었다면 두려울 게 있나요? 계단이 만약에 100개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를 100이라고만 고치시면 되겠죠. 또 계단이 10,00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횟수만 만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함수 너무 매력적이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미션입니다. repeat 함수를 사용하셔서 이 코드를 수정하시고요. 별도장을 다시 한번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거지만 여러분들 코드를 수정하셨는지 선생님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러 학습지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학습지 9페이지입니다. 3-3 계단 오르기 문제 분석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A번 로봇은 지금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B번입니다. 이 반복하는 행동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했나요? 이 동그라미 기억에는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적어보시고요. 동그라미 C번 보시면 이 코드 안에 정답이 있네요.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D 깊게 생각해 보기입니다. 표 안에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upstairs라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 계단 수가 3개, 10개, 50개, 100개, 10,000개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령어가 줄어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할 때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2번입니다. upstairs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우리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령어 개수가 어때요?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줄어든 거 아니고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니은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봇으로 갈게요. 3-4 중요 문제 허들 넘기입니다. 이것도 3-3번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허들을 넘으면서 9,1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로봇이 가야 하는 무브 한 번당 화살표 1개를 그려봤어요. 사실은 이 화살표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선생님이 미리 그려봤습니다. 화살표를 보시고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코드를 보시면 허들을 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서 그 함수 이름을 미리 점프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점프를 몇 번 호출하시면 되냐면요.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호출하면 미션이 끝나도록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프 사용자 정의를 만드시는데 점프를 한 번 하는 동작을 여기다 코딩하시면 별도장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미션은 어려운 만큼 별도장 받으시면 성취감도 굉장히 크실 겁니다. 도전해 봅시다. 학습지 10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설명, 동그라미 1번 리핏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중요한 부분,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은 곳에 여러분들 어떻게 표시하시나요? 형광펜으로 색칠하기도 하고요. 또는 메모를 남기기도 하고 포스트잇 붙이기도 하시죠? 왜 우리 그렇게 하죠? 너무 당연한 질문. 중요하니까 다음번 공부할 때 기억이 잘 나라고 또는 그 부분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도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메모,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혹시 선생님이 첫 동영상에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내용인데 보조 설명 동그라미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주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슬래시를 2번 긋습니다. 코드를 열면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들 있죠? 그걸 바로 주석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주석이라고 하는 건 코드에 메모지처럼 설명을 쓸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코드에 설명을 쓴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즉 번역기가 이 부분을 만나면 무시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그럼 왼쪽 코드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줄 move 앞에 보시면 주석이 슬래시가 2번 그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명령어가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2,1까지만 이동을 하고요. 무브가 2번 써 있으니까 3,1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이 무시당하면서 2,1까지만 이동을 하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면 이 주석이 꼭 필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